예, 방금 소개받은 배일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바깥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기온이 잘 조절된 것 같습니다. 정년 단일화 1등 공신이라고 그러는데 의안 발의만 했고요. 통과는 의원 299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얻어야 통과가 되는 것이어서 의원님들이 17대 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니까 또 당사자로는 굉장히 뿌듯하네요. 예, 이런 보람도 있고. 오늘 이 시간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와 발전 방향인데요. 이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도 있고 또 다 아십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냥 보통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소개 말씀 중에 다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서울 지하철, 지금은 메트로라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에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고 위원장을 하다가 당시에 실정법 위반이죠. 그래가지고 구속되고 또 해고도 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9대, 10대, 11대 또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2004년도 지금이 18대 국회입니다. 2004년도에 이제 한나라당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환경노동위에서 4년 동안 하다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 경험, 노동자 활동했던 경험 또 어떤 제도를 직접 만드는 국회에서 활동했을 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공무원 노사관계를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저를 강사로 이렇게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불빛이 있어가지고, 계신 분들의 표정은 잘 안 보입니다. 거기 앉아 계시니까 저는 잘 보이죠? 근데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언제든지 그냥 질문을 중간중간이라도 해주시면 그 질문과 이어서 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가 그냥 생각하면 노동자들과 사용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삶의 관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은 국가관계이기도 하고 또 산업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들어가 보면 또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죠.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업도 이미지가 있고 사람도 이미지가 있고 물건도 이미지가 있고 다 안 그렇습니까? 국가도 이미지가 있죠. 노동조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투쟁. 이미지, 투쟁. 그냥 이미지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또요? 예? 욕구. 예. 또, 예? 임금. 예. 이미지가 임금이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이제 이 강의장에 가서 보통 물어보면요. 대체적으로 투쟁, 단결, 쇠파이프, 머리띠, 리본, 조끼, 단식, 농성, 이런 용어들이 서슴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노조의 이미지입니다. 노사관계라는 게 노와 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입니다. 지금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잡혀진 이미지를 좀 바꾸고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해 가면서 우리 사회 또 개인, 조직 이런 부분의 발전을 좀 가져와 보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는 왜 생기는 거죠? 노조 또는 직장협의 좋습니다. 단체의 명칭이 어떻든 그 소속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테니까요. 노조는 왜 생기나요? 노조? 목적. 예? 여기 구미에는 노동조합 하는 사업장도 많고 그러니까. 뭐 위해 생기는 거예요? 예?
권익, 예, 권익부호. 누구의 권익부호냐면은 그 소속은 조직원의 권익보호겠죠. 좀 이 부분을 분명히 여기기 위해서 학교는 뭐로 생겼나요? 그냥 막 생긴 건가요? 학교. 너무 쉬운가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학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의 증진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은 뭐로 생겼나요? 기업. 돈 벌라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윤창출이라고 그러죠. 네. 좀 더 나가 볼까요? 국가 그냥 원래 있는 거죠. 네. 국가의 존립 의미는 어디가 있나요? 국민의 보호. 네. 국민의 보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마다 지식을 또 갖고 있는 정도마다 또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떤 생각마다 전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 국가는 이런 목적이 있다. 또 기업은 이런 거다. 학교는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놨죠. 사전을 찾아봐도 국가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법률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렇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국가 이것은 대의적으로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사 같으면 뭐 이사장, 사장이고요. 학교 같으면 학교장이고 국가 같으면 대통령이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선출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아까 시장님 인사 말씀 계셨습니다만 당선되면은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 앞에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선서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그게 헌법 제69조에 있죠. 이 손을 딱 들어야 됩니다. 뭐 손을 들으라는 그런 건 없는데 반드시 선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분단국가니까 그러죠. 평화적 통일과 그 다음에 국민의 멋과 자유와 이건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행복할 때 복자와 이익할 때 이익. 이익을 어떻게 한다? 증진시킵니다. 증진. 까먹는 게 아니고요. 까먹으면 나중에 요거 더 먹죠.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창달에 노력할 것을 엄숙히 국민 앞에 선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자유와 복리의 증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존립 목적이 있는데 이걸 달성하는 데는 수단을 씁니다. 그냥 이걸 선언한다고 해서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적절한 방법을 쓰면 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쓰면 결과적으로는 말뿐이고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국가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쓰는데 한 세대 전만 해도요.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걸 뺏어다가 자기 나라 국민들 배불리 먹이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이 국가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겠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돈을 버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뭐 적절한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또 뭐 정상적인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게 돈 벌려면은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상품을 들여다가 뭐 국산이라고 속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기업은 오래 못 가죠. 그런데 이 기업은 돈을 버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용을 하고 사람을 그리고 세금을 내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냥 단순히 돈 버는 문제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다룰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기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절한 수단을 쓰면은 결국 그 목적도 달성되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수단을 쓰면은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게 되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보내놨는데요. 지식이나 지혜 또는 어떤 목적, 인간성 이런 것들이 증진되지 않고
더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당장 학교를 안 보내겠죠. 예, 그리고 뭐라고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노조도 이것도 이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해결 같아서요. 법률에다 박아놨습니다. 그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 보면 노동조합이 뭐냐 해가지고 박혀져 있어요.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요. 네? 자주적으로 누가 시키면 안 돼요. 네. 자주적으로 단결해요. 네.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냐. 근로조건을 어떻게 한다? 최소한도 유지하거나, 네? 그 다음에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또는 여러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향상입니다. 향상.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조직을 결성한 것은 국가도 조직이니까요. 결성한 것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더 낮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이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이런 수단이 오래 쓰여지다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주로 이 권익 실현,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뭘 했냐? 아까 얘기했던 투쟁이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머리띠도 메고 또 죽창도 들고 쇠파이프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한테는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수단들이 국민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수단은 없을까? 이걸 이제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써놔버리면요. 결국은 권익 실현인데 잘 안 보입니다. 네? 이 내용이. 여기서 근로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법률에다 다 박아놨습니다. 근로자라 하면 첫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네? 그게 다 법률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을 제공해서 상대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 또 임금도 명칭에 불문합니다. 그걸 봉급이라고 하든 보수라고 하든 일당이라고 하든 명칭에 불문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근로자입니까? 예? 시장님 근로자입니다. 대통령 근로자입니까? 근로자입니다. 타인으로 국가에서 월급 받잖아요. 자기 것을 생산해서 자기가 하는 군수님,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자들이 여기 단결을 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한을. 다 같이 단결을 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직장협의법 등등에 보면은 6급 이하는 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자와 그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여기 노조 단결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제약해 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법률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죠? 사람은 좀 평등해야 되는데 권리도 의무도.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모두가 갖고 있는 것에 이게 다 특별법이니까요. 특별한 것을 좀 주었더니 이 사람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가더라. 더 많이 갔더라.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단결을 근로자들한테 주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해라.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그게 이제 법률 체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근로의 신분이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는 없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이 관계법이 노사관계법이 만들어질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랄지 소방공무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교도 공무원이랄지 교정공무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근로조건만 가지고 보통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노조를 하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죠. 그런데 근로조건만 보면 경찰이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보다도. 그렇죠? 이 노동조건을 노동조합을 또는 단결권을 부여한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를 못 오게 했냐, 단결을 못 오게 했느냐. 거기에 또 하나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죠. 직무를 갖고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단결권 범위 속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이 침해가 된다든지 이런 거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은 한 시대 뭘 썼냐면요. 이 투쟁, 단결 이 수단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를 결성을 하고 요즘 이제 강의를 좀 다니고 그러니까 옛날 이 서적들을 한 뒤져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프랑카드를 붙이면 여기에는 이제 C마크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대연대가 있거나 뭐 교육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다 뭐라고 쓰고 양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경축 이렇게 보통 어느 행사장에 가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 한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데 노조 당시에 이 프랑카드를 다 찾아서 보니까 단 하나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없고 다른 것이 써져 있어요. 무엇이 써져 있겠어요? 다 아시네. 하도 많이 공무원 활동을 열심히 하셨구나. 단결을 써 있거나 아니면 투쟁을 쓰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투자 쓰고 쟁자 쓰거나 투쟁이라고 쓰고 쟁취라고 쓰거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건 뭘 반증하느냐. 노동자들이 아까 저 목적, 소위 권익을 실현하는데 투쟁, 단결 이걸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누가 정의를 안 했어도 투쟁만이 뭐다? 살 길이다, 살 길. 여기서 어떤 뭔 행동을 하는데 연애도 하고 또 어디 뭐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죽을 길을 향해서 뭐 걸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없죠.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보다 더 행복하거나 보다 더 뭐 좋아지려고 어떤 돈도 쓰고 또 행동도 하지 죽을 길을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투쟁을 하는 것만이 살 길을 찾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이제 감옥에 갔다 나와서 쭉 보니까요. 깃발이 처음에 할 때보다는 지하철 노조를 결성할 때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확성기도 아주 커져버렸습니다. 머리띠도 굉장히 길어졌고요. 길어서 이렇게 위원장 머리띠 같은 경우는 가다가 이렇게 막 밟혀가지고 풀러지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길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농성도 보통 이게 땅에서 처음에 하는 게 농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게 농성이죠. 근데 그 농성도 말이죠. 좀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 회사 내에서. 서울 같은 데는 높은 데가 남산타워인데 거기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제일 높이 떠 있는 데가 이제 한강 다리아입니까? 거기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형식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형식이.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잘 안 풀리니까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또 머리띠도 길어지고 거기다 이제 조끼까지 입게 되고 유형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런 걸 얻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87년 상황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저희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말로 대단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프리카가 53개국인데요. 그 나라 그 대륙 전체의 GDP 국민들이 총 생산해가지고 1년 동안 나온 소득을 말하죠. 그걸 다 합치고 우리 한 4,800, 한 30만 명 되죠. 지금 여기 인구가. 이것도 뭐 아프리카, 대한민국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가 커요. GDP가. 그러니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이 대단한 밑바탕에는 저 서구 사회에서 한 200여 년 걸쳐서 할 일을 그냥 단 10년 만에 쪽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노동작업을 했을 때 이때 이 상황이 87년이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질서의 재편이었구나. 그때 정의하고 정리가 돼서 활동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 격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 질서의 변화였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제가 된다든지 어쩌면 대통령 직선제가 된다든지 외형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로부터 딱 10년. 그래가지고 이게 10년이니까 97년이죠. 10년이 됐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 있었어요. 97년이 어떤 해였던가요? 외환위기, 소위 IMF, 듣지도 보지도 그 당시에 잘 못했던 분들이 많았던 IMF라는 것이 딱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경제적 질서의 재편기였구나. 그래서 보통 인류사의 큰 두 가지 그 변화,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산업혁명, 경제적 변화죠. 혁명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으니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치적 시민혁명, 그걸 이제 정치적 변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라는 게 인간의 삶과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그걸 한 200년에 걸쳐서 각 나라마다 이루었던 것들이 이렇게 짧은 10년 동안에 우리한테 문제를 던졌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하철이 직원이 10,000명입니다. 서울 지하철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이 이때가 딱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00명이 근무를 하지 말고 7,000명이 해라. 7,000명. 7,000명이 그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그냥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해서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구조 조정. 이게 이제 딱 과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걸 놓고 이제 3,000명이 중간에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97년도에 한번 신문을 가서 보세요. 보시면은 GNP 1인당 국민 숫자로 나눈 거죠. 총 1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1인당 GNP가 10,000불이었습니다. 10,000불. 10,000불. 그런데 어느 날 IMF가 왔다. 그러니까 다음 날 어떻게 됐냐면 6,820으로 딱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가 마이너스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10,000불 아니라니까. 6,820이야.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했으면 지나가 버리는데 이것이 현장에 다 미치죠. 개인의 삶, 조직의 삶, 국가의 삶에 다 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뭐라고 미치냐면 이 30%만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산다. 그래서 국민들이 IMF 시대에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데는 총론에 다 동의했어요. 강론에 가서는 이제 구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구조조정 하면은 자 조직을 하나 운영하는데요. 돈을 빌려서 할 거냐 말 거냐 재무구조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지하철을 10,000명 갖고 올 거냐 20,000명 갖고 올 거냐 인력구조입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미시를 어떻게 해서 발전된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경영구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 시장을 둘 거냐 도지사를 둘 거냐는 지배구조도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뭐 승진을 적재시킬 거냐 말 거냐 단위로 봉제로 할 거냐 승진구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수구조도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이게 쭉 나열하자면 이 뒤에가 다 구조가 붙죠.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런데 제일 크게 단위 사업장,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영향을 바로 다이렉트로 미친 게 인력 구조입니다. 10,000명이었던 이 사업장에 7,000명 가지고 그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 30%가 버블이었으니까 그거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조위원장이 이제 딱 돼가지고 자, 조합원 여러분, 이제 국가가 어렵다네요. 국가의 어려운 거 일단 극복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30%가 나가야 된다는데 나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노조위원장들은 저 훌륭하신 애국자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3,000명을 나가라고 하니까 노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싸워야 된다. 왜? 투쟁만이 살 길이라고 그랬잖냐. 싸우자. 싸우는데 아주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요, 싸워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복직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를 자랑하거나
그것이 잘했다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인식, 또 활동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자 해서 이제 복직이 되기 전에 싸웠어요. 그랬더니 구속되고 해고되고 막 이랬죠. 그리고 나서 안 됐죠. 관철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마침 노조 이제 간부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행부가 없으니까 이제 집행부를 구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선거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하려면 보통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번에도 포스터를 다 붙였죠. 이 포스터를 붙이는데 여기다 이제 사진 넣고, 여기다 이제 현안 문제 쓰고 내가 이런 거 잘하겠다. 구미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여기는 이제 자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구호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현안 문제 쓰고 구호. 뭐 형식은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제가 복직하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다시 노조 한번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네가 노조 만들었잖아. 그리고 만들 때 그랬잖아. 노조 하면 좋다며. 근데 지금 위기 상황 아니냐. 그런데 만드는 네가 한번 해서 너는 해결 방안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 와서 한번 해봐. 그래. 그것도 말은 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출마를 할 텐데 나는 이거 안 넣는다. 이거. 투쟁. 이거 안 해. 그건 귀하가 알아서 하시고 문제는 그 위기 상황. 이거죠. 이게 지금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이니까요. 복지랄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승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전면 다 유보되는 상황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거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 좋으나 나는 지금 이거 안 넣는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리띠부터 푸른 사진을 일단 찍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넥타이도 이렇게 단정히 매고 조끼 같은 것도 일체 안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사진을 넣었어요. 나머지 이제 다른 후보들이 5명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들은 하나같이 다 머리띠를 이렇게 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환한 얼굴로 또 특정인 후보는 여기다가 이 아래 그 청도가 소싸움이 유명하죠. 이 소 2마리를 이렇게 그려놨더만요. 뿔로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한쪽 소가 밀리고 한쪽 소는 이기는 이런 게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모진 놈이 이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누구를 이기냐면 이제 사용자를 이기겠죠. 국가를 또 상대가 국가면 국가를 이기는 거고 아니면 뭐 사장이면 사장을 이긴다 뭐 이런 거 아니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사람을 이긴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렇게 갖고 이제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를 바란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썼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제 노조위원장 선거에 머리띠 맨 것이 아주 익숙해 있던 이 조합원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죠. 야, 제가 뭐요? 이게 노조위원장 선거 맞냐? 아니, 그리고 왜 웃냐, 또. 거기다 넥타이는 매고 말이야. 저거 완전 어용 아니야? 잘 모르니까 왜 10년 동안 해고됐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 6천여 명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는 이제 선배한테 물어보겠죠. 제가 누구야? 그리고 변화를 바란다면 저게 뭔 말이냐? 무슨 철학 교수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은 했지만 조합원들이, 베일도를 찍겠다. 인지도하고 지지도는 다르지요.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선거에 나설 때는 좀 당선 일단은 안 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걸 듣고 이 후보들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한 포스터를 한 3,100 군데를 이상 더 붙여야 됩니다. 지하철이 사업장이 굉장히 커요.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으니까요. 거기다마다 다 포스터 붙여야 되니까. 이게 하나같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진이. 머리띠가 일단 다 풀려졌어요. 하나도 머리띠를 안 맸더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가슴속으로는 슬프대요. 왜 그러느냐. 당선도 좋지만 뭔가 외형을 바꿀 때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바꾼 거지 그냥 당선되라고 좋아 보여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띠를 좀 인기가 있다고 풀러버리는 것을 보고 다른 방법은
찾을 겨를도 찾지도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와서 메이니까요. 노조 만든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죠. 어쨌든 제가 1차에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선이 딱 됐는데, 이제는 뭐, 그것만 남지요. 자, 당선이 됐으면요. 그냥 당선되니까 기분 좋다. 이러면 사기꾼이죠. 뭐로 당선을 시켰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선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죠, 방안. 그것이 투쟁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청 기자실에 가서요, 지하철 노조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1월 4일 날.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참 많이 오셨대요. 뭐 대통령 선거 때만큼 오셨대. 오셔가지고, 뭐 말인데, 그래요. 앞으로 서울 지하철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실현해 나가는데 투쟁이라는 수단을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쟁이, 배일도, 무쟁이 선언은 제 이름이 배일도입니다. 배자, 일자, 도자예요. 전화번호는 010. 나중에 필요할 때 전화하실 수도 있잖아요. 9063-3321입니다. 서울에 올라오시면 전화도 주시고 일 있을 때 좀 전화 주시면요. 같이 손 맞들으면 안 좋겠습니까? 배일도인데요. 배일도 무쟁이 선언하다. 참고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제 이름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그 담병호 의원이 제가 위원장을 할 때 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있죠. 선호협을 했어요. 서울지역 노동조합 했으니까. 심상정 전 국회의원이 사무차장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당을 선택을 하면은 민노당으로 가거나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나라당으로 갔거든요. 거긴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 완전 변절했다. 노동자들이 애써서 했던 노동 3권을 송두리째 포기를 한 사람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방안을 찾아서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이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방안을 9대, 10대, 11대 이게 조합원 10,000명이 직접 투표로 지금 이 위원장을 뽑는데요. 3번을 이렇게 연거푸 당선을 안 시켰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냥 속아서 그랬다고 해도요. 두 번째 뽑을 때는 자기 이익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노동자 왜 하느냐? 자기 이익 찾으려고 그러죠. 국가에 왜 있느냐? 내가 행복하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기업 왜 하느냐? 자기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이익을 찾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는데요. 그러나 배타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것은 나쁘겠지만 이익 찾는 게 왜 나쁩니까? 자기 이익 실현이라는 것이 없으면 저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익 속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겠죠. 사유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익을 찾는 것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겠다 싶으니까 뽑았겠죠. 그러면 이 방안이 뭐였느냐. 자, 이 구조조정에서 인원을 감축하는데 지금까지 노조는 어때 왔던가. 지금까지. 우리는 지하철이 처음 시작할 때 460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지하철만 10,000명이에요. 이걸 3,000명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철도가 7,800명입니다. 서울에는 1호선부터 4호선, 그 다음에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있는데요. 이를 각각 서울시 투자기관인데 기관을 달리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서울 지하철이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0명에다가 대구 지하철, 여기는 지금 구미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만, 대구 지하철, 인천 지하철, 광주 지하철,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부산 지하철, 뭐 대전 지하철, 이런 지하철 인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들은 뭘 주장했냐면요. 승진이랄지 아니면은 뭐 채용이랄지 복지랄지 이런 것을 노조에 달라. 좀 더 높여달라.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노조운동을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얻는 거다. 그런데 이익을 딱 봤더니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단결된 힘을 통해서 저쪽 상대한테 무엇을 더 얻는 거라는 거죠. 얻는 거. 네?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 네?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그 가치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서 내가 임금을 받는 것인데
응? 그런데 이게 마치 뭐 은혜적인 거나 뭘 도와줘서 막 주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왜? 언제나 노조 활동을 하는 것 보면은 이쪽에서 뭘 좀 한번 해보자 하면은 안 돼요. 예? 월급 10원 줄게 그러면 20원 줘요. 예? 그 다음에 뭐 대학생 학자 자녀금이다. 그거 세 사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더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노동운동에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제 학벌로 따져서는요, 이게 지식, 지혜 이런 걸로 따져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냥 국민 85%가 대학에 다 지나가지 않아요. 네? 뭐 저기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무슨 뭐 대학을 막 한 10개씩 막 다니고 그런 분이 아니죠. 외국에 보니까는 또 뭐 학교를 좀 이렇게 낮게 나오셨어도 국가 경영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면 그분이 대통령도 되시기도 하고 뭐 기업가도 되기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경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배나 피지배의 이 관계가. 또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해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문제가 딱 벌어지면요. 그런 것들이 쉽게 전달되는 이런 게 돼서 이제 노사의 어떤 외형적 부분은요. 별로 없더라. 근데 왜 우리는 노조는 달라고만 계속 해야 되나? 달라고.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맞으면은 그쪽으로 오히려 좀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갖고 그렇게 나갈 수는 없겠느냐. 이 10,000명, 이 문제를 이제는 12,000명으로 7,000명 못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12,00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얼마 전에 선덕여왕이라는 그 연속극이 인기리에 좀 방영이 됐었죠. 거기에 보니까 그 덕만 공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 화랑한테 우리가 화랑을 화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 말이에요. 리더는 지도자라는 건 방법을 찾아야지. 아랫사람을 탓하고 그냥 절망의 상태로 몰아놓고 말이죠. 이러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지도자냐. 나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외적인 조건을 핑계대고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게 소방서예요. 소방서를 일단 보았습니다. 소방서도 이 공기업이죠. 불 끌라고 생긴 조직 아닙니까? 여기는 화재의 진압 예방이 소방서가 생긴 이유예요. 지하철은 뭐 때문에 생겼냐? 예? 수송이죠, 수송. 공무원은 뭐 때문에 있냐? 예? 국민의 공공 복리 실현이죠. 그럼 경찰은 뭐 때문에 있냐? 범죄 예방, 치안 유지죠. 다 이게 생긴 목적이 다 있어요. 아까 그 쭉 써놨듯이. 예. 그래서 이 화재인데 이 속성이 뭐냐면요. 빨리 가서 불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까삐까 불자동차도 생기고요. 뭐 차도 이제 비켜져야 되도록 질서를 규정해 놓은 게 법이니까요. 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이 빠르다는데 지하철을 한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시려면은, 열차를 타실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역에 나가서. 타실 때 조금 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일단 매표실에 가서요. 표를 꺼내야 됩니다. 네? 매표실에 가서. 그럼 매표 창구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직원입니다. 지하철로. 여기 매표 창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줄 서가지고 표를 끊고 나오실 때에도 사람이 표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표를 받았어요. 이렇게 딱 서서.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서울 지하철에 그냥 이거 없어도요. 이렇게 지갑을 뒤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탁 대면은 열려요. 여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갖고 핸드백을 이렇게 하면 이 문이 열려. 이 게이트라고 그러죠. 이게 열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계속 두자. 이 얘기가 지금 인원 삭감이 안 된다라는 논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할 때 노조는 뭐 했던가? 근데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 저기,
이 교통카드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게 좀 나아. 아니면 직원들이 표 파는 게 나아. 그랬더니 난 이게 낫던데. 그래요. 야,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건 뭐 아빠 직장이니까 좀 안 됐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게 나아.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가족 하나도 동의를 못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느냐.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이 소방서를 생각한 거예요. 소방서를 봤더니 불 끄는 데인데 여기도 똑같은 이런 과학기술의 변천, 시대의 변천이 여기에 똑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불자동차도 새로 나오고 뭐 불 끄는 저기 뭐 화학제품도 나오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불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조사해 봤더니 소방서 직원이 한 10,000여 명 됐어요. 딱 10,000명은 아닌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는 빨리 뭔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속성은 늘어나 버렸어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급과 구조, 구자는 다죠. 구급, 구조, 군안, 119 이런 빨리 어떤 사람이 가서 해줘야 되는 영역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했죠. 이렇게 다 했더니 이 10,000명에 있던 소방서 직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IMF 때도 48,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국회에 전문위원한테 가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14만 명으로 이제 지방하고 이렇게 분리됐죠. 소방방재청이 1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국민도 여기 왜 늘었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지하철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은 투쟁이라는 그 자체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옛날에는 머리띠를 어디로 맬 거냐, 농성은 어디 가서 할 거냐, 집회는 어디 가서 할 거냐, 이번에는 위원장이 단식하냐, 아니면 집행간부 전체가 단식하냐, 이런 방법론을 논의했다면, 투쟁의 방법론. 이제는 투쟁의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시민의 지하철이니까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우리 것을 더 높여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 당시에는 05시부터 12시까지 다녔습니다. 밤 12시까지요. 이것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시민들한테. 시민 여러분, 서울 지하철이요. 이제부터 24시간 다니면 어때요? 그걸 회사가 물어본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시민들이 싫어요. 그게 많아요? 아니죠? 어쨌든 지하철이 있는데 그냥 24시간 다니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찬성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83.5%예요. 5%가 서울 시민 조사했더니 찬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서울 지하철 조합원들이 뽑아준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죠, 조합원. 조합원도 돌아가면 다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 시민이에요. 조합원한테 어때요? 하고 물어봤어요. 조합원은 뭐라고 했게요? 네? 싫어요가 많겠죠? 왜요?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걸 유식업 말로 하면 노동 강도가 심화된다든지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얘기겠죠. 힘드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시민이 원하니까, 국민이 원하니까 우리 합시다 이러면은 노조위원장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 시를 끌어가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기 좋도다. 그건 자기가 보기 좋은 거죠. 시민이 보기가 좋아야죠. 여기에 컨센서스라는 그게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조합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합원은 시민이니까 비슷할까? 싫어요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3%만이 찬성. 이래요. 우리가 이제 표를 찍으면요, 보통 이번에도 무효표가 많이 나왔더만요. 표를 찍으면 가운데다 이렇게 찍거나 이러면 되는데요. 자기 본인은 아닌데
이렇게 다른 데다가 찍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표를 잘 찍지요. 299명이 표 찍으면 이게 꼭 표를 찍을 때 이렇게 찬성 반대 개표를 해보면요. 이 찬성 반대하면 여기다 이제 찍거나 뭐 이 변두리다 찍으면 되는데 이 금에다가 꼭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다 조사를 해보면 한 1.5% 정도 나오더만요. 그게 인간이 신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신은 뭐 실수가 없겠죠. 예, 상상적으로. 근데 인간은 저런 실수가 있어서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빼고 나면은 2.3%라는 것은요 거의 조합원이 반대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하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요 하고 이제 물어야죠. 왜 그러냐? 힘드니까. 힘 안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예, 이렇게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지하철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다 여기에 기초해서 근무 형태와 조건이 짜져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이죠. 이게 일주. 일일은 8시간. 예, 금기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금기법 적용은 안 받아도 금기법에 기초해서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최저 기준, 생활 기준이니까요. 이보다 열악하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일주는 월요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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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4시간, 반경일이라고 그랬죠. 5, 8, 40에다가 4시간 플러스 시키면 44시간제. 이게 주 44시간제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IMF가 오자 국가는 무엇을 하냐면요. 40시간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투쟁하고 뭐 이랬던 게 뭐냐면 주 5일 근무제였어요. 법에는 주 5일 근무제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하철이라는 데가 5시부터 12시까지 다니는데요. 4조 3기가 4조로 짜서 3교 교대를 대로 하든지 5조로 짜서 4교대제로 하든지 3조로 짜서 3조 2교대죠. 2교대제로 하든지 이 개인당 근무 시간은요. 풀로 짜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무 시간도 다 풀로 짜져 있어요. 에? 그래서 다른 일적인 것이 변화되면 개인이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관습이나 인식 때문에 열차 운행 시간이 늘어나면 내가 근무 시간이 늘어나겠다. 왜? 추석 때, 연휴 때 이렇게 보니까요. 특별 수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퇴근할 사람들 못 퇴근하게 하고 여기도 지금 뭐 브루셀라병이나 뭐 이런 거 오면 공무원들 뭐 퇴근 안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운행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근무할 거다. 돈도 싫다. 뭐 돈이 싫어서 싫다가 아니죠. 뭐 많이 받아서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쓰겠냐.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 돈 받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풀로 짜져 있기 때문에 개인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왜 그냥 운전수도 또 있어야죠. 문 닫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셨죠.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은 1시간만 우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24시간 해야 경제적 효과도 있는데요. 시민하고 토론하면 시장님은 1시간만 합시다. 그리고 저는 24시간 다니는 게 좋은데요. 이러면은 누구를 지지 많이 하겠습니까? 저를 지지 많이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 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355명 늘려. 거기다가 이 대기의원 중에서 68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까지 하자. 1,000명 정도를 더 늘려야 되겠다. 더 늘어났습니다. 티오가 늘어났어요. 티오. 다 여기 지금 직급별 티오제로 다 돼 있잖아요. 저도 처음 사회생활 시작한 게 공무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구급공무원 1년 반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전혀 생소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지하철은 공기업인데 기본적인 것을 이제는 노조라는 부분이 한번 자기 과제로 삼아보자. 그렇게 하려면 노동조합이 기존에 운영해왔던 운영 방식을 전면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머리띠를 메고 한다? 조끼를 입는다? 이건 형식이죠. 왜 그러느냐? 상대방한테 좀 위압감을 줘서 더 달라는데 그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뭘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어땠느냐. 지하철은 매년같이 파업을 하니까 시민들은 지하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파업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파업철이라고 그냥 불러서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불리는 이면 속에는 공공기관은요.
그냥 자기들이 뭐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면 서울지하철은 경영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매년 꼴등에서 두 번째 다니고 그냥 꼴등이야. 꼴등을 하니까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도 못 받아. 그러니 도시철도가 이만큼을 받으면요. 이게 도시철도야. 서울지하철은 같이 들어와서 같은 시간 근무하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아.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걸 계산해 봤어요. 도시철도에 들어와서 퇴직하는 것과 서울지하철에 들어와서 이게 먼저 생겼죠, 서울지하철이. 승객도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2천만 원이 적더라고,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이. 그러니 직원들은,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데 돈 더 주는데 좀 가겠다. 왜? 똑같은 고생하는데.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대전지하철, 경험자들이 필요하죠. 이직 희망서를 냈어요. 노조는 이직 희망서를 내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왜? 내부에서 서로 분열되니까, 단결이 안 될 테니까. 그랬는데, 이직 희망서 3분의 1, 10,000명의 3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걸 훨씬 넘었어요. 못 내게 했는데도 막,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속달 또는 뭐 인터넷으로 보낸다든지, 인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떠나야 내 살 길이다. 살 길이 떠나는 거다. 그러니 이게 근무역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승진이 적혀지죠. 자연히. 지금 여기 뭐 6급이 어떤 한 마지노선을 해서 5급 올라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나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확대해서 튀어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4년 6개월 동안요. 파업을 한 번 안 했습니다. 투쟁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옛날하고.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더라. 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요. 그때 17대는 유달리 국회 앞에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집회를 할 때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도, 법률과 관계,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되어가고 있구나를 그런 면에서도 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을 바꿔달라는, 그게 법을 바꾸는 데가 국회니까요. 제도를 바꿔달라 이겁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됐든 비정규직 문제가 됐든. 와서 집회를 해요. 그럼 저는 갑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와서 뭐 국회의원들이 좀 축사도 하고 그러면 관심을 표명하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단체들이 많이 냅니다. 그럼 갑니다. 다른 공적인 일이 없으면. 공무원 단체가요. 뭐 행사를 해요. 저보고 가서 축사를 해달래요. 가서 봤더니 벽에 뭐 요구사항들이 막 써 있어요. 뭘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정년 차별화 반대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때 당시에 정년이 어떻게 돼 있냐면 1급부터 잘 아시잖아요. 9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급과 9급만 있습니까? 뭐 또 고용직도 있고 뭐 다 그런데 기능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좀 있죠. 근데 여기 5급 이상은 몇 살이요? 네? 전에 벌써 잃어버리셨어요? 60세. 여기는 57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균등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왜 저렇게 됐어요? 전에 정년은 몇 살이었죠? 네? 62세? 60세. 네. 이 정년이 각 공무원 내에서도요, 외무부 다르고요, 네? 여기 통상부 다르고, 그 다음에 법원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왜? 그 능력이라는 부분이 일단 임의적 평가로 해서 그래요. 지금 시장님 정년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정년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 정년 있어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학교를 한 대여섯 군데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것 가지고 적응을 하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무원은 하급자든 상급자든요. 다 같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급자도요. 진급을 하면은 나중에 상급자 될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딱 구분해내야 될 객관적인 요인이 없었는데 당시에 뭐냐면 IMF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30%를 내보내야 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내용적으로 동원됐습니다. 어떤 사업장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조합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숫자적으로 그 노조에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BIS 기준율이라고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이제 그 기준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 기준을 못 채우면은 그냥, 돈 회수해야 은행도 살죠. BIS 기준율 8%다. 당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아요. 회수를 안 당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좀 해야 된다. 정부는 국가를 경영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니까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몇 명을 구조조정해 줘야 돼요. 30%가 가까우면 더 좋고, 더 많이 하면 더 좋고, 쉽고. 이러니까는 노조하고 이제 협상을 안 합니까? 근데 노조가 아까 그것처럼 물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하니까 나중에 그 노조에서 누구를 자르는데 합의합니까? 바로 여기 이유돼 있어요. 식당 아주머니들만 모조리 잘라버렸잖아요. 거기에 합의했잖아요. 정규직은 한 명도 안 잘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 노동운동이 도덕적 치명타를 당했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만 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비난투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런데 어떤 직장에서는요,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직장에 다니는데 IMF 때니까, 그 부부끼리 다니면 안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시든지 어쩌든지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키를 일렬로 인사교육 하다 보면 다 나와요. 키를 일렬로 이렇게 쭉 세워놓고 여기를 자를까 여기를 자를까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IMF라는 게 와서는 안 되죠.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안 되고 그걸 안 오도록 만들어야죠. 어떤 데는 어쩌냐면 지각, 조퇴, 결근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홀수 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인사교육까지 다 기록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허약해서 병을 또는 조퇴, 지각을 많이 하시는 분을 직장에 계속 다니게 하면 되겠냐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조금 요양을 하시도록 건강 찾도록 하셔야 맞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보낼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원된 게 정년이었어요. 정년이라는 것을 딱 잣대를 놓으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 모집으면 일은 똑같은데 더 늘어나는데 이 적은 인력으로 하죠. 그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하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정년이 저렇게 금거진 거죠. 그랬으면, 이 부분이 요구사항으로는 하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이제 국민 세금도 걱정해야 되니까.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은 세금으로 주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바로 가서요. 바로 법안을 낼게. 국민 일정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하여간 법으로 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목소리가 있으니까.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게 국회입니다. 왜 그냥 법률로, 오늘부터 머리 벗겨진 사람을 남자라고 하자. 이러든지 여자라고 하든지. 그게 299명인데요. 거기에 과반수를 통과하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질서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러면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법안을 내줄게요. 10명이 그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가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법 내려면 10명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냈습니다. 내가지고 2년이 걸렸어요. 통과됐어요. 자, 이 국회 앞에 집회를 하는데 갔어요. 왜 지금 목소리 크게 하고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그러냐? 그랬더니 잘 알면서 알기는 내가 뭘 알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도 몰라. 그리고 또 차 타고 여기서 나가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처음 얘기하다 보면 차는 저기 가 있는데 들리냐?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방음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아니에요. 와서 백날 떠들으면 여러분들 조직적으로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 그렇게 해봐야.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도 대표 발의 해주겠다고. 자기 친한 의원 없으면 아무라도 찾아와라 말이야. 법안 내줄게. 단 299명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어쩌지 못한다. 나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건 정서의 문제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의가 있어야 돼. 내가 주장하는 것이 꼭 맞다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는요. 상호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노사관계의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하지 않고는 이 둘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하면 하나고 둘이 하면은 하나가 둘이 하면 플러스 하면은 산술적으로 2인데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네트워크를 하면요. 이게 3이 나온다는 화학적 가설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는 거이죠. 혼자 나라를 끌으면은 잘 안 되죠.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요. 그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 이걸 기술을 찾아내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2년에 걸쳐서 통과됐는데 여기 와서 떠들지 말고 그냥 내달라. 자, 이게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공무원은 민간인하고 달라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연금 문제가 항상 이렇게 대두됐는데 1948년 지금 현재의 나라가 건설됐죠. 자, 국가가 건설되면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네? 자, 교육도 시켜야죠. 국가 차원에서. 불도 꺼야죠. 소방공무원. 교육시키려면 교육공무원. 나라도 지켜야죠. 군인공무원. 행정도 봐야죠. 행정공무원. 안 그래요? 네? 이게 다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돈이 있어야지. 네. 없어,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그러자. 네. 그런데 나라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요, 국가가. 그러니 여러분 와서 나라 일 좀 합시다. 그래서 옛날 공무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박봉 이랬습니다. 그죠? 네? 여기 들어오신 지 오래되시는 분 공무원 하면 박봉이었어요. 대신 사명의식. 그리고 사명의식만 갖고 됩니까? 뭐를 대신 줄게. 나라가 망하겠냐? 잘 돼야지. 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신분을 보장해 줄게. 누구에 비해서? 민간에 비해서. 네.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정년까지는 보장해 줄게. 이게 이제 정년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연금은 지금 돈 못 주지만 나중에.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군인연금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거의 비슷해요. 4대 보험 중에 4대 보험이 이제 산재보험이 있고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고 그러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이렇게 이제 4대 보험인데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산재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느 사업장에서 일어난 저기는 느 사업장에서 책임져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화돼서 나타나는 게 건강보험이죠. 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부터 먼저 생겨 적은 임금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연금 가지고 이제 못 준다 이러는 거예요. 바꾸자.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저 얘기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일해온 사람한테는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버리면요. 일이 가짜가 되죠.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는 앞으로 이제 공무원 들어오려면 이제 공무원 연금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으로 대신할게. 그래도 들어올래? 그러면 시험 봐서 들어오니까요. 전 공무원도 지원 안 하면 또 다른 메리트를 제공하면 되죠. 과거를 행해서 소급해가지고요. 신뢰를 깨버리고 나면 노사관계는요. 안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아무리 다른 것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불이 났어. 5분 남았어요. 불이 났어요. 자, 불나면은 이제, 불난 집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바깥으로 안 나오십니까? 끝까지 막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냥 나와야죠. 근데 그 불이 막 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공무원이야. 예? 자, 총알이 날라와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나면 안 되죠. 예. 날라오는 후방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게 피난이라고 그러죠. 국민은 피난 가야 돼요. 근데 총알이 날라오는 정방향으로 이렇게 딱, 돌진 앞으로 하는 게 군인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 나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지면요. 공무원 사회가 무너져버리면 대한민국 사회는 잘 안 되죠.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그동안에 민간 기업의 노사관계 또는 공적인 노사관계가 있었는데 제대로 중심으로 제대로 잡고 나가려면요. 공무원 이 부분이 반드시 서야 된다.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이 노사관계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라는 것이요. 그냥 말 몇 마디로 해갖고 강요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누구도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이익이 서로 네트워크고 조절되고 이렇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그 꾸는 꿈이 저는 현실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꿈꾸면요. 그건 현실이 된다면서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노사관계를 제대로 좀 이제 그냥 법률이 이렇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노사관계를 재단해 나가려면요. 잘 안 될 겁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이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만큼 쥐하고 사람하고요. 유전자가 수억 명이 되는데 그중에
몇 개가 다르답니다. 몇 개가. 몇 개가 다른 것이 쥐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전통적인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그건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 차이만큼 새로운 노동운동을 또는 노사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저는 새로운 어떤 사회가 또 바람직한 사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이렇게 켜주면 더 좋은데. 진즉 켤 걸. 그랬으면 저도 얼굴을 보고 표정 변화를 읽으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무원이 질문 않기로 최고 유명해요. 앞으로는 질문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 짧은 그 시간 속에서 또 제 능력 부족으로 얼마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발전 방안까지는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방향은 백날 제시해봐야 저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방안이 좀 중요합니다. 이건 실무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금까지 공무원 노사관계를 앞장서 오신 이 분들이 해결해 내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뵙기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